에드거 앨런 포. 함정과 진자. 난 고통을 겪었다. 긴 번민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 결국 그것이 나를 놓아주었을 때 난 앉을 수 있었다. 나에겐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았다. 그 끔찍한 죽음의 선고는 내 귀에 닿았던 마지막 분명한 소리였다. 그 이후 신문자의 목소리는 꿈같은 흐릿한 목소리로 잦아들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혁명이라는 생각을 가져다 주었다. 아마 물레가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환영으로 녹아들었으리라. 그러나 이것도 잠시 동안뿐이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잠시 동안 난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과장된 모습이었던가. 난 검은 옷을 입은 심판관들의 입술을 보았다. 그 입술은 내게 희게 보였다. 이 글을 쓰는 종이보다 더 희었고 이상하리만치 얇았다. 그들의 완강함, 바꿀 수 없는 결단, 인간을 고문하는 데 대한 강한 증오를 역력히 나타내는 입술이었다. 나에겐 운명이 될 판결이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난 입술로부터 나오는 끔찍한 표현을 보았다. 내 이름의 철자를 발음하는 것을 보았다. 난 전율했다. 아무런 소리도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신착란을 일으킬 정도로 공포에 떨던 짧은 순간, 난 그 건물의 벽을 두르고 있던 검정 담비 커튼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나서 내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7개의 긴 초에 닿았다. 처음에 그 초들은 온화해 보였으며 나를 구해줄 가느다란 천사처럼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마음속으로 지독한 메스꺼움이 올라왔다. 그 천사들이 불꽃머리가 달린 유령으로 변하자 난 마치 전기에 닿은 듯 온몸이 전율했다. 그것을 보자 촛불에선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마치 풍부한 응감처럼 무덤엔 어떤 달콤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환영이 몰려왔다. 그 환영은 부드럽고 은밀히 다가왔으며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 정확히 그것을 느끼고 이해하자 심판관들의 모습은 마치 마법처럼 내 앞에서 사라졌다. 긴 초들도 무가되어 사라졌다. 그 불빛도 완전히 꺼져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이어졌다. 모든 감각이 마치 저승의 신 하데스에게 미쳐 아래로 떨어져 삼켜지는 것 같았다. 침묵과 고요함, 그리고 밤의 어둠만이 주위에 가득했다. 난 기절했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의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무엇이 남아있었는지는 설명하려 하지 않겠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깊게 잠을 잔다 해도, 정신착란에 빠진다 해도, 기절을 한다 해도, 죽는다 해도,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해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들 이외에도 인간을 위한 불멸이란 없다. 아무리 깊은 잠을 자도 우린 깨어나 꿈의 가느다란 거미줄 위를 걷는다. 그러나 잠시 후 그 거미줄은 너무나 덧없으므로 우리가 꿈을 꾸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한다. 기절한 후 의식을 찾는 데는 2단계가 있다. 우선 심리적, 정신적 의식을 찾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물질적, 존재의식을 찾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첫 번째 단계의 인상을 기억해낼 수 있는 듯하다. 이 인상은 기억 저편에선 너무나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억 저편이란 무엇인가? 그 그림자와 무덤의 그림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받았던 인상은 내 마음대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 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는 경이로워한다. 한 번도 기절해보지 않은 사람은 낯선 궁전에 타오르는 불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공중에 떠있는 슬픈 환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느 고귀한 꽃향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이전엔 한 번도 사로잡힌 적이 없었던 음률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기억해내기 위해 생각이 잠겨있을 때 난 어떤 꿈을 꾼 적이 있다. 영혼이 머물렀던 무의 상태에 어떤 증거라도 찾으려고 애쓰던 중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의식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는 기억에 사로잡혔을 때 그 순간은 너무나도 짧았다. 기억의 그림자는 희미하게나마 키 큰 심판관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나를 들어올려 끝없는 침묵 속으로 나를 밀어넣었다. 끝없는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그곳은 추락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들은 내 가슴에 대고 희미한 공포에 대해서도 말했다. 심장이 이상하게도 잠잠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정지된 느낌이 왔다. 날 붙들고 있던 그 끔찍한 행렬은 마치 노고에 지쳐 잠시 쉬는 무한 속으로 달아나는 것 같았다. 그 이후 난 평평함과 축축함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나선 모든 것이 광란 상태였다. 금지된 것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기억의 광란 상태였다. 너무나 갑자기 움직임과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심장이 고동치며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귀로는 그 고동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빈 정지 상태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소리, 움직임, 촉각, 얼얼한 감각이 온몸에 퍼졌다. 아무 생각도 없이 단지 존재한다는 것만 의식할 수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갑자기 나의 진정한 상태를 이해하려는 생각과 전율하는 공포와 절실한 노력이 뒤따랐다. 그리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빠지려는 강렬한 욕구가 생겼다. 그 후 의식이 불현듯 되살아났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심판과 심판관, 검은 흑단 커튼, 판결과 고통, 그리고 기절했던 것이 기억났다. 이제 모든 것에 대한 망각이 이어졌다. 다음 날, 그 모든 것에 대해 애써 기억하려 하자 희미하게나마 기억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난 아직 눈을 뜨지 않았다. 등을 똑바로 한 채 누워있는 것 같았다. 난 손을 뻗쳤다. 손은 무겁게 떨어져 습기 차고 단단한 무언가에 닿았다. 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기 위해 애쓰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난 눈을 떠 내 앞에 펼쳐진 환영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물을 최초로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다. 끔찍한 것을 보게 될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결국 강렬한 마음의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눈을 떴다. 그러자 상상했던 최악의 상태가 나타났다. 영원한 밤의 암흑이 나를 둘러쌌다. 난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어둠의 강렬함은 나를 억눌러 질식시켰다. 대긴 참을 수 없을 만큼 좁아져 왔다. 난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으며 이성을 찾으려 애썼다. 신문 과정을 기억해냈으며 그 지점에서 나의 실제 상황을 추론하려 했다. 선고는 지나갔다. 그 이후 무척 긴 시간이 흐른 것만 같았다. 그러나 한순간도 난 내가 실제로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가정은 소설엔 있지만 실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난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일까? 난 죽음을 선고받은 자는 대부분 이교도의 화형으로 사라지며 그 가운데 하나는 내 심판이 있던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개월이 지나야 올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기 위해 지하 감옥으로 불려간 것은 아닐까?
즉시 그럴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희생자들은 즉각적으로 처리되었다. 게다가 내가 있는 이 지하 감옥은 스페인의 톨레도에 있는 사형수 감옥처럼 바닥이 돌로 되어 있었고 빛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끔찍한 생각 때문에 갑자기 가슴에 피가 솟구쳐 올랐고 잠시 동안 난 다시 한번 무의식으로 빠져들었다.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나는 벌떡 일어섰으며 경련을 일으키듯 온몸을 떨었다. 사방으로 세차게 팔을 흔들어댔다. 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무덤 벽 때문에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이 땀투성이었으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두려움은 드디어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난 팔을 뻗고 눈을 뜨려 했으면서 엷은 불빛이라도 잡으려는 희망으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난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주인은 여전히 온통 검었고 온통 비어 있었다. 난 좀 더 자유롭게 숨을 쉬었다. 나의 운명은 적어도 가장 끔찍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계속 나아갈 때 잘 펴린 것으로 유명한 톨레도 칼날에 관한 수천 가지 끔찍한 소문들이 희미하게 기억났다. 지하 감옥에 대해서는 이상한 이야기들과 여러 우화가 전해 내려온다. 난 항상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시 말하기 끔찍하지만 한 속삭임은 예외였다. 이 어두운 지하에서 굶어 죽도록 버려진 것은 아닐까? 그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결과는 죽음, 어떤 죽음보다 처참한 죽음이리라. 난 심판관들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죽음의 방식과 죽음의 시간이 온통 내 머릿속을 채워 몹시 혼란스러웠다. 드디어 손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았다. 그것은 벽이었는데 돌로 만든 것 같았으며 무척 부드럽고 얇고 차가웠다. 난 그것을 따라갔다. 몇몇 우화가 불러일으킨 생각을 하며 불신감을 갖고 몹시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내가 있는 지하 감옥의 면적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시작한 지점으로 되돌아와도 그 면적은 알 수 없었다. 벽은 너무나 완벽하게 한결같았다.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 신문관실에서 찾았던 칼을 찾아보았지만 칼은 간데 없었다. 내 옷은 조잡한 능직의 모직물로 바뀌어져 있었다. 시작한 지점을 확인해 두기 위해 돌이 갈라진 작은 틈 사이로 칼날을 새길 생각이었다. 흐릿한 환상 속에선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난 옷단의 일부분을 뜯어 그것을 오른쪽 벽에 길게 끼워 넣었다. 손을 더듬어 감옥 안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반드시 이 옷자락과 만날 것이다.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난 그 지하 감옥의 넓이도 나의 허약함도 고려하지 않았었다. 바닥은 습기 찼고 미끄러웠다. 난 잠시 동안 비틀거리며 나아가다가 곧 넘어지고 말았다. 이어지는 피로로 나는 몸을 엎드렸다. 누워있자 잠이 엄습해왔다. 일어서 손을 뻗자마자 내 옆에 한 덩어리의 빵과 물이 담긴 주전자를 발견했다. 난 이 상황에 대해 깊게 생각하기엔 너무 지쳐 있었으므로 단숨에 빵을 먹고 주전자를 비웠다. 잠시 후 난 감옥을 한 바퀴 다 돌았으며 힘든 노력 끝에 드디어 능직 모직물 자락까지 왔다. 쓰러졌을 때 난 52까지 세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옷자락에 닿았을 때까진 42 정도 세웠던 것 같다. 그렇다면 모두 합해서 100걸음이었다. 두 걸음을 약 90cm로 잡으면 감옥의 둘레는 45m 정도 되었다. 감옥 모양을 추측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벽엔 여러 모서리가 있었으므로 감옥의 모양은 추측할 방법이 없었다. 물건이라곤 거의 없었으며 찾을 희망도 없었다. 그러나 희미한 호기심 때문에 난 계속해서 찾아다녔다. 벽을 벗어나 난 반대편으로 가로지르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극도로 조심해서 걸었다. 바닥은 단단해 보였지만 끈끈한 점액 때문에 미덥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디어 용기를 갖고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나아갔다.
가능한 한 직선으로 가로질러 가려 했다. 이런 식으로 12 발자국 정도 나아가자 찢어진 옷단이 다리 사이에 걸렸다. 난 세게 넘어져 바닥에 얼굴을 찧었다. 난 바닥에 넘어진 채 즉각 놀라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잠시 후 엎드려 있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실은 이러했다. 턱은 감옥 바닥에 닿아 있는데 입술과 머리 위 부분은 턱보다 더 올라와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동시에 이마는 차고 축축한 증기 속에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상한 버섯균의 이상한 냄새가 콧속을 찔렀다. 난 둘레 끝에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 팔을 뻗고 몸부림을 쳤다. 물론 그 순간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난 그 가장자리 바로 밑에 있는 돌을 더듬어 옷자락을 떼어낸 다음 그것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난 옷자락이 나락의 반대편 틈으로 떨어지며 내는 소리에 오랫동안 귀를 기울였다. 드디어 물속으로 무겁게 가라앉는 소리가 들렸으며 메아리가 이어졌다. 같은 순간 빠르게 문을 열고 급속히 닫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때 어둠을 통해서 희미한 불빛이 비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난 나를 위해 준비된 운명을 선명히 보았으며 내가 바로 그 순간의 사고에서 빠져나온 것을 알고 자축했다. 넘어지기 전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갔더라면 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막 피한 죽음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터무니없고 천박한 것으로 간주했던 바로 그런 성질의 것이었다. 그 절대자의 희생양들은 무시무시한 신체적 고통이 따르는 죽음, 혹은 끔찍한 정신적인 공포가 따르는 죽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난 후자로 운명 지워졌던 것이다. 오랜 고통으로 신경이 느슨해져 난 마침내 나 자신의 목소리에도 떨게 되었으며 날 기다리고 있는 고문에 적합한 대상이 되었다. 난 사지를 떨며 길을 더듬어 벽으로 되돌아갔다. 감옥 여러 군데에 있을 함정을 두려워할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기로 결심했다. 마음의 다른 한 구석에선 지면에 뛰어들어 그 즉시 이 고통을 끝낼 용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겁쟁이였다. 난 이 나락에 대해 알게 된 것과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그 끔찍한 계획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정신이 동요되어 난 오랫동안 깨어 있었다. 그러나 결국 난 다시 잠들었다. 일어나자마자 난 지난밤처럼 내 옆에 한 덩어리의 빵과 물이 든 주전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타는 듯한 갈증이 났으므로 난 그것을 단숨에 비워버렸다. 물에 약을 탄 것이 분명했다. 물을 마시자마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몰려왔기 때문이었다. 깊은 잠, 마치 죽음과 같이 잠이 찾아왔다. 얼마나 오래 잤는지 난 물론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다시 두 눈을 떴을 때 내 주위에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 근원을 알 수 없었던 강한 빛의 도움을 받아 난 감옥의 넓이와 모양을 볼 수 있었다. 그 크기에 있어서는 완전히 잘못 추측했다. 벽의 전체 둘레는 20m를 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보자 잠시 동안 헛수고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이지 헛수고였다. 날 둘러싼 그 끔찍한 상황 아래에서 감옥의 넓이를 재는 것보다 더 하찮은 것이 있었을까? 그러나 내 정신은 하찮은 것에 몰두했고 넓이를 측정할 때 저지른 실수를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드디어 진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넘어질 때까지 나는 신돌까지 세웠었다. 그때 옷자락에서 두어 발자국 떨어져 있었음에 틀림없다. 사실 감옥 둘레를 거의 다 잰 셈이었다. 그리고 나서 난 미끄러졌다. 일어나서 다시 발자국을 따라갔으므로 그 둘레를 거의 배로 간주한 것이다. 난 마음이 혼란스러워 왼쪽으로 시작해 오른쪽으로 끝난 것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난 둘레의 모양에도 속았다. 많은 모서리를 더듬었으므로 아주 불규칙하리라 가정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에게 칠흑 같은 어둠의 효과는 얼마나 대단한지. 모서리는 이상한 간격으로 나 있는 벽감이었을 뿐이었다. 감옥은 사각형이었다. 석조라고 착각했던 것은 이제 보니 철제 혹은 다른 금속이었는데 커다란 면이었으며 이은 자리가 약간 있었다.
이 금속의 전체 표면은 사윈 납골당이 불러일으키는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소재들로 온통 그려져 있었다. 위협하는 해골 모양의 마귀 모습과 더 끔찍한 그림이 벽에 온통 퍼져 그 모습을 망치고 있었다. 이 기괴한 괴물들의 윤곽은 충분히 선명했지만 색은 마치 눅눅한 대기에 바른 것처럼 희미해 보였다. 바닥은 돌로 되어 있었다. 중앙에 둥근 나락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는데 내가 겨우 빠져나왔던 곳이다. 그러나 감옥엔 그 나락 이외엔 아무런 함정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애써 분명히 보았다. 잠자는 동안 구체적인 조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 난 낮은 목재 틀 위에 몸을 쭉 편 채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 띠 같은 긴 가죽끈으로 나는 안전하게 고정되었다. 가죽끈은 몸 전체에 둘둘 말려 있었고 머리와 왼손만이 자유로울 뿐이었다. 왼손은 기껏해야 바닥에 놓여있는 접시로부터 음식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뻗어나올 수 있었다. 너무나 끔찍하게도 주전자는 옮겨져 있었다. 난 무서워 몸을 떨었다. 갈증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이 갈증은 신문자들이 나를 자극하기 위한 의도 같았다. 접시 위에 담긴 음식은 몹시 강하게 소스를 친 고기였기 때문이다. 위를 쳐다보자 감옥의 천장이 보였다. 약 12m쯤 되었으며 마치 중간 벽 같았다. 한쪽 면에 있는 매우 이상한 어떤 사람의 형상이 내 주위를 온통 집중시켰다. 대강 보아 그는 평범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것은 언뜻 보기에도 오래된 큰 시계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진자로 보이는 것을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계의 외형엔 나로 하여금 그 그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내 바로 위에 있었으므로 난 똑바로 위를 쳐다보았다. 난 그것이 마치 움직이고 있다는 환영을 보았다. 잠시 후 그 환영은 분명해졌다. 움직임은 느리고 완만했다. 난 잠시 동안 두려움에 떨며 보았지만 경이로움이 두려움보다 더 컸다. 결국 이 더딘 움직임을 바라보는 데 지친 난 감옥에 있는 다른 것들로 시선을 돌렸다. 기미하게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 바닥을 내려다보자 거대한 쥐 몇 마리가 바닥을 지나다니는 게 보였다. 그것들은 오른쪽으로 바로 눈에 들어오는 나락으로부터 기어나왔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동안 고기 냄새에 유인된 쥐들은 굶주린 눈을 하고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다. 다시 시선을 위로 향한 것은 반시간 혹은 1시간이 지나서였을 것이다. 불완전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진자의 움직임 간격이 90cm나 커져 있었다. 난 그것을 보고 오리둥절해졌다. 당연한 결과로 그 속도는 훨씬 빨랐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황스러웠던 것은 진자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내려와 있었던 것이다. 지옥의 끝은 반짝이는 쇠로 만든 약 30cm 길이의 초승달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을 본 나는 공포에 떨었다. 초승달 위쪽 끝과 아래쪽 모서리는 빛처럼 몹시 날카로웠다. 크고 무거워 보였으며 모서리에서부터 점점 가늘어졌다. 그것은 무거운 노쇠막대에 매달려 있었으며 그 전체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듯 휘휘 소리를 냈다. 날 위해 준비된 운명은 수도사들이 고안한 고문이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신문관들은 나에게 나락을 가르쳐 주었다. 나락에 대한 공포는 나처럼 복종을 거부하는 대담한 사람들의 운명이었다. 나락은 지옥의 전형으로 사람들이 벌을 받는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었다. 난 이 나락에 떨어질 뻔했지만 우연한 사고로 피할 수 있었다. 놀라 고통에 빠지는 것은 이 지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괴한 죽음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나를 심연으로 떨어뜨리려는 악마들의 계획의 일부분이 아니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온화한 죽음이 나를 기다리게 된 것이다. 좀 더 온화한 죽음. 이런 말을 떠올리자 난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숙명이라기보단 공포였던 길고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동안 난 철로 된 초승달의 요란한 진동 소리를 세고 있었다.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긴 시간 간격으로 서서히 그것은 여전히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3, 4일이 지났다. 그보다 더 많은 날이 지났는지도 몰랐다. 그것은 그 숨막히는 소리가 내게 와 닿을 만큼 가까이 와 있었다. 날카로운 강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난 기도했다. 내 기도로 그것이 좀 더 빨리 내려와 주기를 바랬다. 난 거의 미칠 것 같았으며 끔찍한 초승달의 움직임을 향해 몸을 던지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러다가 갑자기 난 침착해졌다. 그리고 신기한 장난감을 대하는 어린아이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죽음을 향해 누운 채 미소 지었다. 다시 완전한 무의식 상태가 되었다. 그것은 잠시 동안이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 진저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긴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내가 기절한 것을 알아채고 그 진동을 멈추게 한 마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깨어나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영양실조를 앓은 것처럼 몸이 아프고 허약했다. 그런 고통의 시간에도 인간은 음식을 열망한다. 묶인 상태에서 최대한 왼팔을 뻗어 쥐가 남겨놓은 작은 부스러기를 잡았다. 그것을 입속으로 조금 밀어넣자 기쁨과 희망이 뇌리를 스쳤다. 그렇지만 희망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다시 말해, 그것은 완성될 수 없는 어설픈 생각이었다. 난 기쁘고 희망이 있다고 느낄 뿐이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 생각을 완성시켜 다시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랫동안의 고통은 나의 정상적인 정신력을 거의 소진시켰다. 난 전응아 혹은 바보가 되었다. 진저의 진동은 내가 있는 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고 있었다. 초승달은 심장 부위를 관통하도록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내 옷자락에 와 닿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10m가 더 되는 무시무시한 크기와 내려오며 울리는 큰 소린 주위에 있는 벽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고 내가 걸친 넉마를 짓이기는 것도 몇 분이면 될 것이다. 난 이 생각에서 멈추었다. 감히 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난 집요하게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난 바로 여기에서 그 강철이 내려오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난 초승달이 내 옷을 지나 옷자락이 덮고 있는 신경의 가장 예민한 곳을 관통하는 소리를 떠올리려 안간힘을 썼다. 난 이를 갈 정도로 이 경박한 생각에 몰두했다. 아래로, 계속 아래로. 그것은 내려왔다. 난 진짜의 하강 속도와 수평 속도를 비교하며 격앙된 쾌락을 느꼈다. 오른쪽과 왼쪽에서 멀게 들리는 저주받은 영혼들이 끝없는 절규와 함께 심장은 몰래 공격해 들어가는 호랑이의 그것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이 분명해지자 나는 웃다가 악을 쓰며 소리 지르는 것을 반복했다. 내려왔다. 분명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내 가슴팍에서 몇 센티미터 내에서 진동했다. 왼팔을 풀기 위해 나는 미친 듯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왼팔은 팔꿈치에서 손까지만 자유로웠다. 옆에 있는 접지에서부터 입까지는 닿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었다. 팔꿈치 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풀 수만 있었다면 그 진자를 잡아 멈추려 했을 것이다. 내려왔다. 여전히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다. 진자가 흔들릴 때마다 난 숨이 막혀 몸부림쳤다. 난 진자가 울릴 때마다 발작을 일으켰다. 아무 의미 없는 강렬한 희망으로 내 시선은 그 진동을 따라갔다. 죽음은 평안할 것인데 진동은 내려올 듯 말 듯 멈추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 천천히 내려오는 진자가 내 가슴 위로 날카롭게 번쩍이는 도끼를 떨어뜨릴 거라는 생각으로 난 여전히 온몸을 떨고 있었다. 온몸을 떨며 몸소리친 것은 바로 희망 때문이었다. 고문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희망 때문이었으며 지옥의 심판에서 사고 선고를 받은 이들에게 속삭이는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12번만 더 진동하면
강철이 내 옷에 실제로 닿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난 갑자기 절망하여 아무 동요도 없이 침착해졌다. 처음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나를 묶고 있는 붕대 혹은 끈이 단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분리된 끈은 없었다. 빛 같은 저승달이 처음으로 끈에 닿으면 끈은 떨어져 나오고 왼손을 이용해 나 혼자서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강철이 와 닿는다면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미미한 몸부림의 결과는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게다가 고문 앞잡이들은 이런 가능성을 예견하고 준비했겠는가. 진짜가 지나간 자리의 붕대를 내 가슴에서 풀 수 있을까? 숲으로 돌아갈 마지막 희미한 희망으로 가슴을 분명히 보기 위해 머리를 높이 쳐들었다. 저승달이 오는 방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으로 온몸은 끈으로 꽉 조여져 있었다. 머리를 제자리로 놓자마자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그것은 이전에 심한 갈증을 느꼈을 때 몰두했던 생각으로 절반만 내 머릿속에서 떠돌았던 완성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제 완전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끝을 맺을 생각이었다. 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내가 누워있는 위로 진짜가 낮게 다가온 오랜 시간 동안 글자 그대로 쥐가 들끓었다. 그것들은 거칠고 겁이 없고 개걸스러웠다. 마치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들의 먹이가 되도록 기다리기나 한 듯 그 눈알들이 번들거렸다. 난 생각했다. 저것들은 이 감옥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왔는가? 저지하려는 나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쥐들은 접시의 작은 부스러기까지 모두 삼켜버렸다. 난 쥐들에게 뺏고 뺏겼으며 접시 주위에 손을 흔들어대기도 했다. 결국 그들은 재빠른 동작으로 먹이를 낚아채갔다. 개걸스러운 그 기생충 같은 놈들은 날카로운 송곳니로 내 손가락을 물고 놓지 않았다. 남아있는 기름지고 강한 소스를 친 고기 덩어리 부스러기로 난 손이 닿는 한 붕대 전체에 문질렀다. 그리고 나서 바닥으로부터 손을 들어올린 다음 숨을 멈추고 조용히 누웠다. 처음에 그 개걸스러운 놈들은 내 동작이 멈춘 것을 보고 놀라 겁을 먹었다. 그들은 놀라 뒷걸음질치며 벽 쪽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뿐이었다. 난 그놈들이 개걸스럽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자 겁없는 두어 마리의 쥐가 진자 위로 뛰어올라 붕대 냄새를 맡았다. 이것은 쥐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신호였다. 벽으로 물러났던 쥐들은 다시 서둘러 몰려들기 시작했다. 수백 마리가 내게 뛰어들었다. 진자가 움직여도 그놈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진자가 진동하는 것을 막으며 놈들은 부지런히 붕대에 기름을 문질렀다. 나를 누른 채 거대한 쥐떼가 내 위에서 우글거렸다. 놈들은 목 부분까지 올라와 꿈틀거렸다. 놈들의 차가운 입술이 내 입술을 잡고 있었다. 여러 놈들이 눌렀으므로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가슴팍이 부풀어 올랐고 끈적한 것 때문에 가슴에 냉기가 퍼져 그 메스꺼움을 표현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몸부림은 끝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붕대가 느슨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곳만 풀어지면 이미 된 것이란 것을 난 알고 있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난 조용히 누워 있었다. 잘못 생각한 것도 헛되이 기다린 것도 아니었다. 난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붕대는 내 몸에 리본 모양으로 걸려 있었다. 그러나 진자는 이미 내 가슴팍을 지나갔다. 옷자락이 나누어져 있었다. 무명 아래까지 자르고 지나갔다. 다시 두 번 진자가 흔들렸으며 날카로운 통증이 온 신경을 관통했다. 그러나 탈출의 순간은 이미 와 있었다. 손을 흔들자 그놈들은 소란스럽게 사라져버렸다. 조심스럽게, 비스듬히, 느릿하게 나는 계속 움직였다. 나를 감고 있던 붕대로부터 끈 저편으로 빠져나왔다. 그 순간 난 적어도 자유로웠다. 자유, 심판관의 소나기로부터, 돌로 된 감옥 바닥에 놓인 끔찍한 나무판에서부터 한 발짝도 딛기 힘들었다. 그때 그 저승의 진짜가 멈추었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천장으로 올려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내가 절실하게 얻은 교훈이었다. 나의 모든 동작을 지켜본 것이 틀림없었다. 자유. 그러나 죽음보다 더 나쁜 것으로 넘겨지기 위해 고통의 한 형태인 죽음에서 탈출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난 나를 에워싼 철제 장애물들을 신경질적으로 둘러보았다. 처음엔 분명히 알아차릴 수 없었던 어떤 이상한 것,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이곳에서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잠시 동안 몽롱하게 넋을 잃고 앞뒤가 맞지 않는 추측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난 감옥을 비추는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빛은 1cm 정도의 두께의 틈으로부터 나와 벽 아랫부분까지 감옥 전체에 뻗어 있었다. 벽은 바닥과는 완전히 분리된 것 같았다. 그 틈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척 애썼으나 헛수고였다. 애쓰다 몸을 일으키자 궁금했던 이 공간 속의 변화를 곧바로 알 수 있었다. 벽에 있는 형상들의 윤곽은 충분히 뚜렷했지만 색은 바래어 불분명했다. 이 색깔들이 일시적으로 놀랍고 강한 빛을 가장해 소름 끼치는 마귀의 조상에 무시무시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생기가 도는 마귀의 눈은 내 위로 수천 방향으로 번뜩였는데 이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빛을 내며 이글거렸으므로 실제의 눈이 아니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실제가 아니라니. 달군 쇠에서 나오는 증기 기운이 콧속을 찔렀다. 숨막히는 냄새가 감옥에 퍼져나갔다. 매 순간마다 내 눈 속에선 고통으로 번뜩이는 빛이 더 깊어갔다. 짙은 진홍색 부분이 피의 공포를 그린 그림으로 스며들었다. 난 숨이 막혀 헐떡거렸다. 날 고문하는 이들의 의도인 추호도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 가장 무자비한 온갖 악기가 서린 고문자들. 난 타오르는 금속을 피해 감옥 중앙으로 뒷걸음질 쳤다. 임박한 불같은 죽음을 생각하는 데에도 나락에 대한 냉정한 생각이 마치 위안처럼 찾아왔다. 난 그 죽음의 입구를 향해 달려갔다. 난 떨며 아래로 시선을 떨구었다. 지붕으로부터 나오는 밝은 불빛은 깊은 구석까지 비추어 주었다. 그러나 잠시 동안 내 정신은 내가 본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결국 내가 보았던 것이 내 정신을 헤집고 들어왔다. 떨고 있는 의식 속으로 들어와 타올랐다. 말문이 막혔다. 이 끔찍한 공포. 난 입구에서 달려나와 얼굴을 손에 묻고 비참하게 눈물을 흘렸다. 열기는 급속히 더해갔다. 경련을 일으켜 몸을 부르르 떨며 난 다시 위를 쳐다보았다. 감옥엔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변화가 분명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지난번처럼 우선 나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했으나 헛일이었다. 그러나 의구심에 차있던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심판관들의 복수는 이중으로 무산되었으므로 공포의 왕은 더 이상 한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감옥은 사각형이었다. 그런데 두 개의 철제 모서리가 정확하게 결과적으로 둔각이 되어 있었다. 그 끔찍한 변화는 낮게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신음소리와 함께 재빠르게 진행되었다. 곧 그것은 마른 목골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난 멈추기를 원하거나 애써 바라지도 않았다. 마치 영원한 평화의 수위처럼 가슴을 붉은 벽에 고정시켰다. 난 말했다. 이 나락의 죽음만 아니라면 어떠한 죽음이라도 달게 받겠다. 나락에선 불타는 강철이 날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란 것을 모르다니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 타오르는 불길에 저항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중압감은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인가. 마른 목골은 더욱 빠르게 변해 이제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가장 큰 넓이의 그 중심은 물론 크게 아가리를 벌린 나락이었다. 난 몸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닫히는 벽은 계속 나를 앞으로 밀어냈다.
드디어 몸부림쳐 기운이 빠진 내 몸을 둘 곳이라곤 감옥 바닥 위에조차 없었다. 난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의 고통은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긴 절망의 외침을 내질렀다. 난 가장자리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난 눈을 돌려버렸다. 순간 어울리지 않는 인간의 목소리가 들렸다. 트럼펫 합주 같은 소리가 크게 들렸다. 수천의 천둥이 울리는 것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불타는 벽은 뒤로 물러갔다. 기절해서 나락으로 떨어지자 어떤 손이 나를 붙잡았다. 에드거 앨런 포. 함정과 진짜. 오늘 밤 책 한 잔.